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제6대 7대 군산시 의회 의원을 역임을 했고, 현재는 그 매거진 군산 회장 및 대기자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과 토론 회장, 그다음에 군산 기본소득연구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북저북의 이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첫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군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늘 첫 라이브 방송에 그 우리 전북 지역에 또 군산에 어떤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자주 왔다 가시기도 하시는데 그 전주교육대학의 천호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분의 교육 철학과 앞으로의 전북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첫 방송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뭐 사실 첫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고 좀 떨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지금 현재 방송 지금 연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우 대표님.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가워요. 예, 여기는 지금 ICM과 매거진 군산의 편집실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우리 옆에 지금 와 계시는데 전주교육대학의 천호성 교수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오늘 이런 방송인지 모르고요. 우리 이진우 대표님께서 군산에 좀 잠깐 놀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솔직히 말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전주교육대학교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는 사범대학 졸업하고 교사를 10년이나 했습니다. 실업계 학교도 있었고요. 또 인문계 학교도 있었고 농촌 학교도 있었고 도시 학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제가 하는 연구가 수업 연구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 많이 다니면서요. 전라북도에 약 한 700 몇 개 학교가 있는데 한 400개 이상을 다니면서 수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는 못 하고 있지만 올해는 좀 학교에 자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예. 우리 뭐 교수님 워낙에 뭐 화려한 경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여러 그 책을 이렇게 뭐 출간도 하셨지만 뭐 최근에 뭐 2017년도에 도전과 모험이 있는 미래 교육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 책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네. 이 책을 또 이렇게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을 이렇게 출간하게 된 그 배경이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은 이 책을 제가 2017년도에 출간을 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내면서 거의 한 8년 정도인가요? 정말로 나라가 거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교육이 역주행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뭔가 좀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전북 교육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좀 어떻게 갔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여기에 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뭐 지났지만 2018년도에 그 선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제 주로 뭡니까? 그 전문 서적을 중심으로 출간을 했었는데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교육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좀 이렇게 드리려고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이제 네. 우리 교수님의 네. 앞으로의 어떤 도전과 모험을 담고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전북 교육의 어떤 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좀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네. 재작년에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셨습니까? 간단하게 뭐 네. 서평도 좀 쓰겠는데 네. 네. 그 이 책 그 네. 6쪽에 보면 네, 이제 네. 불확실한 시대에 이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교체하는 뭐 새로운 교육 혁명이 필요하다. 네. 이제는 교육 혁신을 넘어 혁명적 사고와 가감한 실천이 요구된다라고 네, 이런 네. 이제 문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 입시와 틀에 박힌 이런 교육에 이제 매몰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시대에 맞는 다양성 있는 교육, 깨어있는 교육 철학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새로운 교육 혁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네, 네. 좀 그 어렵게 또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교육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입시예요. 그래서 교육하면 그렇죠, 입시다. 입시죠. 이렇게 거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입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로에 있어서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행복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탐색해 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 교육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사회, 교육하고 관련이 있죠. 자살률이 가장 높은 사회, 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와 돈이 서울에 다 몰리고 요즘 서울에 관심이 그 집값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에 다 몰리는 거 교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교육의 본래적 목적인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나서 뭔가 성공과 출세,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어떤 입시,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이런 상황을 좀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혁명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전부 몰려있는 어떤 대학의 이 서열화 구조, 스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서열화 구조도 깨버리고, 또 어떤 지금과 같이 수십 년 동안 수학 능력 시험에 그 매몰돼 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보면요, EBS 문제나 열심히 풀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아니 해답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열심히 문제나 풀고 있는 이런 그 교육의 현장을 보면 과히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이게 결국 이제 대학이 네. 어떤 성공과 출세의 어떤 그런 도구로 전락을 했다. 네.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어떤 이제 그런 그 전당이 아닌 네, 네. 그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한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 뭐 그렇게 대학이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요 방금 이제 네. 그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러면 네.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네, 네. 지역 인재의 외출,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그 중고등학교 지원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좀 지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어떤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자 네. 그러면 지역 인재가 공부를 잘해서 큰 도시로 서울로 진학하고 취업해 가는 게 과연 지역 인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살아갈 사람 그러면서 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역 인재가 아닙니까? 네. 다들 뭐 인서울에서 서울대학에 있는 뭐 서울 쪽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쪽에서 그쪽에서 성장해서 과연 그분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지역을 위해서 과연 어떤 그런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제대로 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재 고교 교육이 인서울대학 진학을 향한 입시주의 교육이 대부분인데 네, 네. 여기에 대한 좀 어떤 개선 방안 뭐 이런 게 네. 좀 있나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개선 방안이라고 하기 전에 우선 지역 인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에 가서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전북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 이제 무슨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역 출신의 인재인 것이지 지역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문제, 지역의 가치, 지역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발전하면서 지역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저는 지역 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 속에서 그런 거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육이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많이 보내면 그런 학교 칭찬받고 그런 교사 칭찬받고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역 간의 불균등 심화됐죠. 우리 지역은 미래가 암울합니다. 저는 이런 상태라고 간다면 30년 뒤에 전주, 익산, 군산도 이태로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교육자가 됐던 지역의 어떤 리더를 해가는 그런 분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양한 것들, 우리 지역의 안에 숨어 있는 생태적이고 문화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컨텐츠화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죠. 그러려면 교육과정 안에 중고등학교 안에 교육과정 안에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생활 이런 가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차별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역도 이렇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어른들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자로서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 3분의 1 정도는 지역 인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전라북도에 잘 아는 교육자로서 길러내고 이런 것들을 해가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결국에 이제 지역에 기여하는 네. 그런 어떤 지역 인재를 우리가 이제 키워나가고 네네. 그분들을 양성해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네. 뭐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어느 날 뭐 서울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지역에 어떤 뭐 정치를 하겠다고 이런 거보다는 예. 지역에서 차분히 시원도 하고 도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단체장으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해야 그 됩니다. 지역을 잘 알고 그렇습니다. 지역 발전을 네. 해서 좀 더 네. 바람직하지 않나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랑. 네. 자, 그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좀 이제 심화되고 있는 네, 네. 상황인데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제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급선무라고 좀 네,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이제 교육의 네.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현재 아이들이 그 배우고 있는 교육 내용의 상당수가요, 중앙 통제의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을 서울이든 전북이든 군산이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물론 이제 혁신학교랄지 자율학교랄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약 20% 정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를 좀 강화하는 방안의 형태로서 국가가 한 50% 정도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 50%는 지역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0% 정도를 자율성을 주고 이것에 대한 핵심은 이제 단위 학교까지 가야죠. 학교까지 가서 군산은 군산에 맞는 교육이 있을 테고 전주는 전주에 맞는 교육이 있을 테고 고창은 고창에 맞는 교육이 있을 테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은 공통적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해안을 끼고 있는 이쪽 지역에서는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문화예술이 발달된 어떤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강화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서 어떤 자율성을 좀 찾아가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또 창의적인 교육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이 막 술술술 그냥 막 준비된 네. 것처럼 아니, 뭐, 그냥 잘 아니, 이렇게 저는 이제 나오시는데 그냥 늘 제 항상 이거만 항상 이게 이제 네, 염두에 그렇습니까? 두시고 이렇게 예, 감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제 현 문재인 정권에서 진단을 네,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쨌든 이제 지난 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네. 들어섰는데 네.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리 교수님의 진단 그리고 한번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어떤 네, 네. 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교육 특보로서 후보의 특보로서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을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딱 정말 그 해냈던 한 게 뭐냐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한 거 폐지한 거 그거 하나 좀 마음에 들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수능을 절대화한다랄지 또 대학 서열화를 그게 서열화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기로 했던 다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물론 이제 진행된 건 있죠. 돌봄 부분이랄지 그런데
지금 뭐 대학 입시 체제에 바꾸는 걸로써 교육혁명, 교육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데 뭐 대학을 그것도 역주행을 했죠. 수시가 계속 증가되다가 그 조국 사태가 좀 벌어지면서 뭔가 공정성의 시비가 좀 붙으니까 다시 정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의 형태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 부분은 대부분의 교육자들이나 교육 관련자들이 주장했던 내용과는 좀 뭐라 하죠? 좀 그런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좀 박한 평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네네. 문재인 이 정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신랄하게 이제 우리 그 전호선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저출산 문제로 해서 이제 네. 그 학생 수도 이제 계속 감소가 되고 아마 2025년 이후로 보면 그 대학에도 이제 학생 수들이 많이 좀 줄을 텐데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그 살아남기 위한 네, 어떤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 군산 같은 이제 군산 지역으로 이제 서해대학은 이제 폐교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 또 과제로 들어서는 게 이제 전북대와 군산대의 어떤 이제 통합 문제 네, 네. 남아 있긴 한데 네. 우리 아무래도 이제 군산 지역에 이제 계신 분들은 좀 관심사일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한 우리 또 교수님의 어떤 해안이 있다면. 네, 네. 대개 선진국들은 대학을 약 한 고교 졸업자 중에 50%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5% 이상이 가거든요.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될 게 있는데요. 현재 대학 입학생 약 53만 명가량의 입학생이 필요한데 올해 수능 시험 본 사람이 40만 명이 좀 넘었어요. 이미 대학은 5년 내에 거의 20, 30%는 문을 닫아야 될 형국이고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 75%가 대학에 입학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학을 가서도 후회하는 이런 형국의 학생들이 4분의 3이 대학 진학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대학을 진학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스갯소리로 이런 어려운 형국에는 우리나라 대학이 아마 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저 밑에서부터 망할 거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호남 지역, 특히 군산은 굉장히 쉽게 이런 쪽에서 타격이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없고 대학 입학해야 될 자원이 없는데 대학만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대학의 구조 조정 이걸 미래지향적으로 기존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고 막무가내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대학을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좀 과감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구조조정 얘기는 하셨고, 네네. 그러면 이제 군산대와 전북대의 어떤 통합 문제도 네네.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면 그거야 뭐 제가 이제 외부인의 시각에서 제가 왈가왈부 통합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기는 좀 어렵지만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서 어떻게 하는 게 시대적인 상황에 맞고 또 지역의 여건에서도 맞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접근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네. 이제 군산대가 이제 전북대에 네네. 흡수 통합 예, 예. 된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걸 오래해서 군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반대가 좀 있고 그러는데 좀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대적 흐름이 이제 대학이 구조조정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일부 이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금 다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자칫 또 군산대가 전북대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과연 또 지역 내 어떤 그런 대학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 이런 부분과 상당히 좀 밀접하게 좀 이렇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군산에 뭐 분교라든지 이걸 해서 예. 좀
지역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어떤 그 조선업이라든지 조선학과 좀 생겼던 자동차 공학과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네네. 군산대도 상당히 지금 공대는 전북대에서도 상당히 욕심을 내는 네네. 그런 학과가 아닌가 싶은데 네네. 이런 좀 특성 있는 학과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인 좀 지원을 하면서 군산대를 이제 분교로서의 어떤 좀 활성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군산에 미래를 위해서 대학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 같이 따로따로 독립된 형태로서 존재하려고 그러면 군산대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산 대학 내에서도 잘할 수 있는 군산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과 연계된 이런 학과들을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네. 다른 부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뭐 다른 대학에 흡수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화하는 형태로 조정이 좀 돼야죠.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전북대학의 분교 형태로서 꼭 뭐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뭐 지역의 중심은 어쨌든 전북대학교가 되겠죠. 전북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지역의 부분적으로 각 지역에 맞는 어떤 특화된 학과랄지 특화된 분야들은 그 지역에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정책을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지 약간 이제 좀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또 네, 군산에 이제 관련된 이제 또 문제이기 네, 때문에 아까 이제 잠깐 네. 뭐 서해대학교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최근에 네. 이제 서해대가 좀 안타깝게도 그 폐교 결정이 좀 나서 네. 좀 저기인데 상당히 부지가 굉장히 좀 넓고 건물도 저기 하는데 혹시 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서해대학교를 향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전북도의 조동요원도 뭐 이렇게 어떤 방안을 한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교육의 어떤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육의 목적으로서 활용하는 게 좀 좋겠죠. 가능하면은. 그렇다면 그게 이제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개인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이제 매입을 해서요. 네. 국가가 매입을 해서 군산 시민의 어떤 그 뭐죠?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군산의 역사, 군산의 문화, 군산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이는 어떤 형태로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됐든 저는 큰 네, 규모의 이제 약간 좀 폐교된 상황에서 네. 그 어떤 시설들이 좀 네. 딸바꿈 돼서 네, 또 네.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또 시설로 네, 이제 네. 되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그렇죠. 네,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 시설로 아마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떤 뭐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특수 목적의 네. 어떤 그런 시설로 좀 네. 일정하게 그렇게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평생학습 센터로도 좀 활용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렇죠.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일단 좀 활용되면 좋겠고요. 또 어떻게 거기는 운동장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좀 활용하면 좋고요. 복합 시설로 아마 군산 시민을 위한 복합 시설로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간 뭐 전주 교육대학에 좀 이제 몸을 네. 담고 계시지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네. 또 우리 이복저복의 군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이제 군산과 관련된 네, 네. 이제 네. 한 두 가지 이제 네. 같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네. 지난 2017년도에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이제 교육특보,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퇴진을 위한 전북 비상시국회 이제 공동대표도 한번 이제 맡으셨는데 이게 좀 활발한 네. 뭐 네. 사회활동도 좀 하셨는데 이게 그 교육자로서의 또 네. 바깥에서 이렇게 네, 네. 또 이게 사회활동하는 거에 네. 대해서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정치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에 그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정치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가장 비난받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데가 정치 쪽 분야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보면서 뭔가 바꿔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특히나 저희들은 그냥 교육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초, 중,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사회 발전이나 지역사회 봉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국가 사회적 어젠다랄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어떤
그 자극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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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간 네. 그 시민 사회와도 네, 어떤 네. 이제 긴밀한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네.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런 교육 문제, 네. 좀 교육의 문제도 좀 풀어나가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는데 우리 뭐 교수님 그러면 이제 네. 앞으로 혹시 뭐 네. 계획 있으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교육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저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교육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 달라져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적게는 학교 안에 학급당 학생 수를 바꾸는 것부터 대학 서열화 구조를 깨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만드는 이런 일들까지 교육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아이들을 안 낳을 것이고 여전히 불행할 것이고 여전히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 몰릴 것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또 교육을 통한 모두들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뭐 저보다 포부가 더 이렇게 높게 이제 앞으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제 막 가지고 가실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이제 교육은 이제 어떤 국가의 어떤 백년 대계 네. 어떤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실 우리가 뭐 대학 입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어찌됐든 우리 교육 문제가 제대로 좀 잘 달라지고 좀 자리 잡혀져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관도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이렇게 뭐 한 지금 거의 25분 정도 우리 이제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제가 군산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이렇게 첫 방송에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교수님 근데 상당히 이제 군산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제가 알기로는 뭐 군산 지역에 네.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소위 뭐 네. 팬그룹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군산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 네.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네, 군산은 제가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 좋아했던 그 첫사랑의 여인이 네, 군산에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군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군산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어떤 요청 사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축, 특히 서해안으로 이어가는 중심축, 또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군산인데요.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시민들도 만나고 또 교육하시는 분들 만나서 군산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저도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군산 시민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특히 또 우리 네. 지금 라이브 이제 그 방송인데 네. 우리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네. 또 우리 교수님 팬이신 뭐 이은미님, 네. 뭐 그냥 교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네. 인사까지 저기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우리 이은미 선생님, 저하고도 인연이 좀 있기도 한데요. 굉장히 뭐 보니까 교육에, 여기 군산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도 있으시던데 그곳에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군산의 미래는 군산 분들이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저도 필요하다면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멀리 네. 전주에서 군산까지 또 와주셔서 이렇게 좀 말씀 이렇게 나눠주신 우리 천우성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이복조복의 군산 이야기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비록 이제 아직 경험이 전무해서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 매월 뭐 한두 차례씩 우리 군산 시민과 함께 군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나가면서 재미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첫 방송이라는데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니 교수님이 옆에서 아니, 해주시니까 저는 어요